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고 사이드업으로 여행 이야기 작가 일을 하고 있는 진선주입니다. 기록의 수록은 제 본업인 그래픽 디자이너 스튜디오인데 저는 인쇄물 그래픽 디자인 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행사 관련된 행사를 하면 포스터랑 리플렛, 현수막 그리고 부스에 필요한 일러스트 요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총괄하여서 만드는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편집 디자인 일을 또 주로 많이 하는데 매거진 일이라든지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사단법인 쪽에서 월간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출판물 같은 도서 표지 디자인, 조판 디자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떤 키워드 없이 그냥 일을 했었었는데 프리랜서를 하고 3개월 정도 지나서 환경 일을 한번 접하게 됐었거든요. 환경 관련된 책을 만들었었는데 애정을 가해서 제가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기관들하고 많이 일하려고 저 또한 어필을 많이 했었었고 디자인 자체가 상업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일을 할 때 좀 남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구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아동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소수의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단체들 그리고 기관들을 그 메시지에 제가 디자인으로 뭔가 힘이 돼줄 수 있다는 것에 되게 원동력이 됐었고 그 일이 그래서 지구와 사람에 대해서 키워드를 잡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의 순전히 궁금함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뉴스레터 모아가 키워드를 잡은 게 단순 여행이 아니라 배낭여행이거든요. 고생을 한 여행자들의 이야기 이거를 굉장히 집중을 해서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배낭여행자를 저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보다 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 정말 저랑 같은지 궁금한 거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고 그리고 여행자 카테고리가 되게 많잖아요. 뭐 관광여행일 수도 있고 배낭여행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식도락 여행 여러 가지 여행이 있는데 아무래도 주변에는 배낭여행하는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그 공감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행자의 공간을 제가 만든 거죠. 저는 아무래도 기록과 관찰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습관적으로 관찰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환경을 가면 냄새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많이 봐요. 지금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 흘러나오는 노래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예민하게 그거를 관찰을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걸 기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의 감정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갔다 와서도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차를 좀 두면서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느꼈던 기록과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의 기록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보다 아니더라고요. 디자인 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디자인 일 안에서 많이 레퍼런스를 찾아보고 국내랑 해외의 트렌드가 어떤지 미술관을 가고 디자이너들의 그 소식들을 듣고 스튜디오나 이런데 그런 식으로 영감을 얻는 거고 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을 하기 위한 부스트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휴식을 통해서 디자인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게 해주는 거라 이런 식으로 영향을 좀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행의 행위보다는 이야기랑 디자인으로 보면 공통점이 창작을 한다는 거 그리고 둘 다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대중들 그리고 독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시각적인 부분이다 보니 판단도 받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오히려 정말 감사하게도 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원동력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기는 하지만
진짜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작년에 멕시코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되게 좀 겁을 살짝 먹고 갔었거든요. 혼자 가는 거기도 하고 아무래도 미디어에서 너무 많은 겁들을 주고 주변에서도 간다고 하니까 너무 겁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가고 싶은 마음에 저도 용기를 내서 이제 가게 된 여행이었었는데 그때 만나게 된 언니 2명이 있었어요. 그 날이 이제 마지막으로 3명에서 볼 수 있었던 날이었었거든요.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재밌게 멕시코 센트럴에서 재밌게 놀고 밥을 먹고 이제 헤어지자 해서 어떤 언니 한 명이 추천해준 그 멕시코 식당으로 갔었어요. 타코 식당.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언니들이랑 여행에서 만나는 여행자들이 나는 너무 좋다. 공통 분모로 가면 별 다른 이야기를 안 해도 그냥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경을 알지 않고 스몰 토크를 굳이 안 해도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로 바로 이제 친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깊은 저의 감정을 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저희들끼리 셋이서 이 여행을 하는 곳에서만 가능한 이 여행자의 이야기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막 밖에는 노을 지고 있지 사람들 북적북적 거리면서 타코 먹지 타코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이 전 대화가 가장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프리랜서의 삶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불안정함이거든요. 제가 진짜 위로받았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 프리랜서 모임을 항상 이렇게 가고 있어요. 시간이 될 때마다. 거기서 15년 차 된 이제 프리랜서 분이 프리랜서는 정착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정착이란 단어가 말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정말 위로가 돼주더라고요. 처음 맛보는 비수기여서 너무 되게 당황한 채로 어떻게 조언 좀 구하고자 그렇게 갔었던 건데 내가 보기에는 프리랜서로 이미 자리 잡으신 진짜 대단하신 프리랜서 분도 저런 말을 하시는 거 보면 이게 어쩌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게 사이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저도 올해 연말에 작년에 프리랜서로서 회고를 하면서 느낀 게 수익의 창구를 한 가지로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더 그런 식으로 좀 다른 창구를 계속 만들려고 그러니까 엔잡러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춤이랑 춤추는 걸 좋아해서 뭐 춤장은 못 되지만 해서 학원 다니거나 연습실 제가 빌려가지고 친구들이랑 그냥 이렇게 춤추면서 놀고 영상도 찍고 이러면서 놀고 그리고 매 주마다는 영화부 봉사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애기들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매일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20살 때부터 쭉 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에 약간 안식처? 저의 약간 힐링?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제가 책을 많이 읽지는 않는데 한 권을 좀 약간 부시듯이 읽는 편이라서 너무 이렇게 내리에 꽂히는 거 있으면 혼자 막 독후감? 혼자 토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 쓰고 저는 약간 좀 혼자 하는 취미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3가지를 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미래는 일단 싫어요. 왜냐면 알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행도 되게 재밌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내일이 몰라서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현재도 좀 알기 싫더라고요. 어쨌거나 과거에 선택이 있어서 제가 현재를 왔는데 다른 공간에 간다는 건 다른 선택안을 보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지금의 선택이 실패든 성공이든 저는 이게 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굳이 궁금하지가 않고 과거가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과거도 돌아간다면 추억할 수 있는 그리워하는 공간으로 가고 싶어요. 인생 다 약간 좀 추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몇 년 전만 20살 이후 때만 해도 여행에서 너무 좋았던 순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그 낭만을 다시 느끼러 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시작은 다 약간 설렘이자 깨달음인 것 같아요. 제가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계획하지 않았었던 일이었어요. 퇴사도 정말 회사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너무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살고 싶은 마음에 나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너무 살고 싶다 하는 마음에 진짜 그냥 뛰쳐나온 거거든요. 두 발로. 운이 좋게 퇴사하자마자 일주일 뒤에 속초에 한 달 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다 이제 저 같은 사람만 모인 거예요. 프리랜서 분도 계시고 퇴사하고 나처럼 이제 뭐 하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됐었어요 그때. 그렇게 또 자기가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저도 도전이 돼가지고 프리랜서를 정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운이 좋게 또 거기서 인연이 닿아가지고 기획자 언니를 만나게 돼서 프리랜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뭐든지 시작이 두렵지만 진짜 하게 되면 다 경험이고 자산이구나. 그게 좀 실패의 과정이라도, 왜냐면 제가 회사 다녔을 때는 어쨌거나 실패의 과정을 겪은 거니까 저도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이 깨달았었거든요. 시작이 깨달음과 그리고 설렘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이 삶으로 봤을 때는 약간 항상 늘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추억이 될 이야기를 써내려갔으면 좋겠다.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써내려갈 이야기들이 이제 생기는 거니까, 콘텐츠가 되는 거니까 추억이 될 이야기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고, 저한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학 소설이 하나 있는데 삶의 한가운데에 나오는 니나라고 있어요. 그 니나가 진짜 멋있거든요. 니나도 거기서 이제 작가로 나오는데 정말 힘든 삶 속에서도 그거를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면서 살거든요. 저 또한 니나처럼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일 줄 알고 멋있게 외관도 그리고 내 마음도 멋있는, 그리고 멋있지만 또 베풀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여행 이야기 작가인 진선주였습니다. 제 여행 이야기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인스타 프로필 링크 가면 있거든요. 많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디자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